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격 흐름 이 영상이 아니라 이것도 올려드렸나? 채권도 올려드렸어. 채권 가격. 근데 오늘 이거 올려드린 것 자료 중에서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흐름 전망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요걸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오늘 장이 왜 폭락했어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채권 금리를 안 보고서는 그거는 진짜 시대 뒤떨어지는 행동이에요. 어, 상당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4.4%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상승한 거예요. 이거 무슨 급등이죠, 급등. 요새 채권 쪽이 너무 심하게 요동치고 있어요. 채권 금리가 저 정도 올라갔어요. 시장이 되게 불안정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도 채권에 대해서는 주목하셔야 돼요. 채권 금리 이거. 오늘 1.76% 올라왔다고 하네요. 지금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4.447인가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4.445인가요? 예. 4.445까지 올라온 거예요. 장난 아니래서. 여하튼 간에, 네, 그쵸. 미국 국채 채권이 잘 안 팔리는 거죠. 정당. 예전에 중국에서 많이 사줬잖아요. 중국에서 채권을 많이 사줬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채권을 안 사줘, 잘. 중국에서 안 사주니까는 어디서 사주는 거죠? 일본에서 사주는 거지. 중국, 미국 채권 보유량 8,218억 달러. 1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미국 채권 많이 사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미국 채권을 잘 안 사거든요. 근데 미국 채권을 잘 안 사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그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잖아요. 강등됐잖아, 한 단계.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일본이 사주죠, 일본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더 금리를 더 줄 테니까 채권을 좀 사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는 제가 이걸 한번 좀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한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아. 5%대까지도. 저는 이거 최악의 경우라고 보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지금 오늘 새벽에 동결됐잖아요. 채권 금리가 동결됐죠. 예, 동결되는데 그 동결인 거지. 예, 동결인 거지 무슨 그걸 인하를 한 게 아니잖아. 근데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 이야기하더라고요. 4월 달 정도?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뭐 3분기 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4월 달 아니면은 6월 달일 수도 있어. 아니면 7월 달일 수도 있어. 금리 인하가.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지금 5.5%죠. 아니 5.5% 맞죠? 5.5%. 5.25에서 5.5% 그치? 하여튼 5%대잖아.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니까 지금 채권금리는 그래도 싼 거야.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는. 기준금리가 5%대인데 지금 뭐 4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 그럼 앞으로 5%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 이만큼 열어놓은 거잖아.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했잖아요. 발언에서. 그쵸. 그러면
금리를 TR 있잖아. TR이 12월 달에 있더라고요. 11월 달에도 있고 12월 달에도 있는데 미국의 통화 정책 회의가 FOMC 정책 회의가 그러면 저는 11월 달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2월 달에 올릴 것 같아요. TR 마지막 금리 올리는 게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올려요. 근데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거의 뭐 5.75가 되잖아. 하여튼간 5.5 이상이잖아. 예.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채권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지. 채권금리가 지금 빠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 미국 국채가 그렇게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 미국의 그 은행들도 신용등급 강등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좀 상승이 있을 것 같아. 9월 달까지는. 상승이 있을 것 같고,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는 좀 약간은 조정받지 않을까. 그러면 채권금리가 약간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동안 좀 시장이 조정받았다가, 지수가 올라오겠지. 그러다가 다시금 11월부터 살짝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12월 달이 쫙 올라가지 않을까. 12월 초쯤에 그 FOMC 회의가 있거든. 그리고 나서 당분간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고금리가 엄청난 고금리가 유지되겠지.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뭐가 무서운 거냐면은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리잖아 한층. 근데 시장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거 얼마나 무서워.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채를 지금 지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가계부채가 300조에 육박하면서 OECD 1위고 공공부문 적자가 96조로 역대 최대고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2.7%에서 1.5%까지 떨어지고 있고 뭐 세수는 펑크나고 있고 그리고 외평기금 워낙 임시방편으로 당겨 쓰고 세수 펑크나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금리 올라가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한 거 투자 금리 2에서 3배 올라가면서 리파이낸싱 리스크 막 발생하고 그 다음에 외환 보이고 막 외환 보이고 역대급 손실 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그 대출 만기 연장해 준 거잖아. PF 대출 연기해 줬잖아.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앞으로 채권금리가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가 봐. 그럼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지.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올라가지 않은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빵 터지잖아. 나라 전체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안 올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데 아무리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 뭐해? 지금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 한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던 말던 별 의미가 없고 시장금리가 올라가잖아. 지금 시장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네, 은행의 1년물 금리 8개월 만에 4% 돌파했잖아요. 시장금리가 올라가 버리는데 뭐. 그 시장금리 올라가게 되면 당 기업들이 힘들겠지. 그럼 기업들이 힘들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크겠지. 아무리 뭐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자가 계속 올라가면 기업들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 갚을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터질 가능성이 큰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그 내관이 뭐냐면은 이 채권금리야. 채권금리를 잘 보셔야 돼 지금.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년물 채권금리야. 2년물 채권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보다 역전했잖아. 그치? 여러분들 아시지? 이것도 되게 오래 지속되고 있지. 단기금리가 더 올라갔잖아.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급전이 필요하다. 급전. 그냥 연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2년물 이게 더
올라가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거 나중에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너무 격차가 벌어지잖아.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당연히 있겠지. 그러면 이거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돼. 연준의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연준의 기준금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에 달아났어. 마지막 금리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금리에서 한 차례 더 올린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고 이제 채권금리가 막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 미국의 채권금리가. 이게 무서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이게 시중 금리 인상 이게. 그래서 잘 보세요. 앞으로 채권금리의 흐름을 10년물 채권금리하고 2년물 채권금리도 잘 봐보세요. 이게 시장의 어떤 내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에. 네,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채권금리를 아니 저기 기준금리 인하를 4월달 정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4월달 아니면 6월달이겠지. 4월달 아니면 6월달인데 뭐 4월달에 하던 6월달에 하던 어차피 처음으로 금리 인하하는 시기는 되게 늦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근데 고금리가 유지되는 건데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이거지. 이 고금리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란지 가계 부채 이거 부동산 PF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이거 얼마만큼 견딜 수 있냐 이거지. 지금은 계속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거잖아. 근데 수입이 없으면은 수입이 있어야지 내가 뭐 이자를 갚던지 말던지 하지. 근데 앞으로 수입이 없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잖아. 그리고 이제 겨울로 진입되는 거잖아. 여름도 아니잖아. 가을도 아니야. 이제 겨울이야. 얼마나 혹독하겠어. 춥잖아. 특히 건설회사들은 겨울이면 어떻게 돼? 건설회사들이 뭐 겨울에 일감이 있어요? 생각해봐. 건설사들이 겨울에 일감이 있나? 물론 열심히 겨울에도 하시긴 하시겠지. 열심히 일하시긴 할 건데 그래도 최소 못해도 봄, 여름, 아니 여름, 가을보다는 일거리가 줄어들지 않겠어? 그러면 가뜩이나 PF 대출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수입이 없잖아, 수입이. 근데 금리는 계속 어? 마지막 금리까지 올라가. 터미널 레이트까지 올라가. 금리는 올라갔지. 수입은 줄어들지.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러니까는 이때 터질 가능성이 큰 거지.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1월 달을 폭락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채권 금리를 잘 보세요. 채권 금리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움직일 것 같긴 한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네, 도경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오늘 오후 방송.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